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술지도사 생산계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생산계획 통제 그리고 능력 공정계획 그리고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제11강인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 1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에 관한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의로서 먼저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의 구조와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에서 가장 기본 뼈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요합니다. 생산계획 및 통제는 기업 자체의 생산 시스템의 능력을 시스템 밖의 수요의 시간적 차원과 제품 수량 차원에서 적응해 나가는 계획 및 통제 기능이 됩니다. 이 생산관리 기능이 시간, 수량, 품질, 원가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 시스템의 계획 통제에 있다면 생산계획 및 통제의 주요 관심사는 시간과 수량의 관점이 대상이 됩니다. 한편 광의의 생산계획과 통제는 무엇을, 즉 제품을 어떤 품질로 언제 이런 시기고 어떻게는 공정 그리고 얼마를 수량 생산할 것인가를 모두 포함하는 기능이 됩니다. 이 생산계획 및 통제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총괄 생산계획의 상충되는 목적으로는 첫째, 고객 서비스 최대화, 두 번째, 재고 투자 최소화, 세 번째, 고용 수준 안정화, 네 번째, 생산 비용 최소화, 이익 최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은 예 5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항목들입니다. 상충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나빠지고 이런 관계가 바로 상충입니다.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의 장기, 중기, 단기 측면의 절차와 요소별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는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 절차를 요약한 도표입니다. 그게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공정관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장기계획 관점에서 장기계획 2 내지 5년 정도를 보통 말합니다. 최후 경영청의 전략계획에 의해서 이 생산 시스템 설계가 됩니다. 생산 시스템 설계는 제품 설계, 공정 설계, 설비 배치, 방법 연구, 작업 측정, 공장 입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 시스템 설계인데 이 설계를 하면서 마케팅 계획과 또 상호 연계되게 하면서 설계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재무 계획과도 서로 연계되게 해서 생산 시스템 설계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어가지고 중기계획에 해당되는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계획을 중기계획이라고 하는데 총괄 생산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총괄 생산계획은 생산 수량계획과 품종계획, 품종이라는 것은 제품 종류의 뜻입니다. 계획을 중심으로 한 총괄 생산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죠? 수요 예측이 바탕이 되어서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장기 능력 계획과 연계되어서 수립됩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대일정 계획이 수립됩니다. MPS라 해서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대일정 계획이 수립되는데
대일정 계획은 또 계략적 생산 능력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서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단기 계획 관련되는 이 공정 계획이 수립됩니다. 절차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명도 즉 절차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 계획에 수립되기 위해서는 재고 수준 계획 통제 그리고 자재 소요 계획 이런 것과 연계돼 가지고 공정 계획이 또 수립되더라는 겁니다. 자재 소요 계획은 이걸 MRP라고 합니다.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그리고 또 대일정 계획에서 뻗어나온 이건 또 구체적 능력 소요 계획인데 이것이 또 개별 일정 계획에 또 영향을 줍니다. 개별 일정 계획, 작업 배정, 진도 관리 이런 순서로 되는데 개별 일정 계획부터는 공정 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 계획이라 하면 크게 보면 또 PRSD라는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생산 계획, 플래닝, 이까지가 플래닝, 루팅, 절차, 그 다음에 스케줄링, 개별 일정, 스케줄링, 디스패칭, 엑스피다이팅 해가지고 PRSDE 이 순서로 되는 것이 공정관리 단계가 PRSD입니다. 그리고 단기 계획은 이제 일별이나 혹은 3, 4주 대상을 하는 걸 단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이런 큰 틀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럼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의 요소입니다. 개별 요소별로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영지도사, 공정관리기술사, 기술지도사에서 다 나왔던 영역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입니다.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불확실한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먼저 합니다. 수요는 기업의 생산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생산 시스템 능력 계획입니다. 생산 능력은 설비, 기계, 인력, 기술 수준, 공정 방법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장기적 관점의 생산 규모 결정 시에는 특정 기간, 예를 들면 1년이나 1개월에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총수량을 생산 능력으로 봅니다. 이 단기적 관점의 생산 규모 결정은 특정 기간 중에 공정에서 생산에 할당할 수 있는 가용 능력을 생산 능력으로 봅니다. 생산 수량 계획입니다. 생산 수량 계획은 장래의 일정 기간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생산 수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품종 계획입니다. 품종 계획은 제품 종류별 생산 계획이다 하는 뜻입니다. 품종 계획의 의의입니다. 품종 계획은 제품 종류별 생산 계획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업 전체 관점에서 제품 종류의 최적 구성이 되는 제품 조합, 즉 프로덕트 믹스가 이루어지도록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제품 종류의 최적 구성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성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시장 수요와 공장의 생산 능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판매 부문과 생산 부문 간의 공동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품 조합이란 공장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서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품별 생산 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도표에는 생산 계획에 있어서 제품 조합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제품 조합은 이제 이 위치인데 제품 조합이 되기 위해서 먼저 수량 일정에 관한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 조합이 검토되고 그 다음에 세부 생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제품조합은 또 방법론에 있어서는 손익분기점 분석과 선정계획법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평균법, 기준법, 개별법, 절충법 해가지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기, 계, 절 이렇게 됩니다. 선정계획법은 도해법, 단체법, 정산법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단일체 이 뜻으로 이게 단체법입니다. 단체. 도해법, 단체법, 정산법, 도단전 이렇게 됩니다. 품종계획, 제품조합 방법입니다. 제품 종류의 최적 구성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손익분기점 분석과 선정계획법 등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평기계절로 해가지고 평균법, 기준법, 개별법, 절정법. 제품 종류별로 단위당 한계이익률을 산출 후에 비교함으로써 한계이익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할 제품의 구성 비율을 결정하되 기업 전체의 손익분기점을 산출하여 전체적 성과가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게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은 1-S분의 V분의 F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 수량은 스몰 p 스몰 v분의 F로 됩니다. 여기서 대문자 F 이것은 고정비, 대문자 V는 변동비, 대문자 S는 매출액, 세일즈, 이거는 베리어블 코스트, 픽스드 코스트 이 뜻입니다. 스몰 p는 단위당 가격, 프라이스, 스몰 v는 단위당 변동비를 각각 의미합니다.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거는 좀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합니다. 시험도 잘 나오고. 첫째, 평균법입니다. 하한계 이익률이 각기 다른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을 때 이들 제품의 평균 한계 이익률을 계산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의 평균법 사례입니다. K사의 매출액과 한계이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평균 한계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을 산출하라. 단 고정비는 300만원이다. 제품별로 매출액과 한계이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평균 한계이익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한계이익률은 W 제품의 지금 한계이익률이 지금 20%입니다. 그럼 20%에다가 꼬박이 하기를 매출액을 다 합치면 1100입니다. 근데 W 매출액이 400입니다. 그럼 1100분의 400을 곱해가지고 보면 한계이익률에다가 매출 비율을 곱하면 이 숫자 나오고 또 Y도 이 숫자, Z도 이 숫자 나오는데 이거 합치면 28.637%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 한계이익률로 된 숫자인데 평균 한계이익률과 손익분기점입니다. 평균 한계이익률은 지금 28.64%가 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BEP는 BP 매출액입니다. 이 경우에 BP 매출액은 1-S분의 V분의 F다. 분모에 있는 이게 바로 1-S분의 V라는 이게 바로 한계이익률입니다. 그래서 0.2864가 분모에 들어가고 F가 분자에 와서 계산되면 이게 1047만원이 손익분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매출액입니다. 기준법입니다. 다품종 제품 중에서 대표적인 품종을 기준품종으로 선택하고 그 품종의 한계이익률로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제 손익분기점 분석 기준법 사례입니다. 앞으로 예제 1의 평균법에서 Z 품종이 대표적 품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품종의 한계이익률을 이용해서 손익분기점을 구하라. 또 평균법의 한계이익 이 315만원을 만족하기 위한 Z 품종의 매출을 구하라.
이 경우에는 Z 품종의 하반기 이익률이 지금 이 30%입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BEP는 1-SV 부분의 F로 0.30분의 300 하면 이거 1000만원입니다. 손익분기점이. 그리고 표일은 평균법에서 새 품종의 하반기 이익 이 315만원 이걸 만족하기 위한 Z 품종의 매출액 계산을 해보면 이 WY Z 품종에 있어서 매출액이 나와 있고 하반기 이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 28.64 이것은 그 315만원 이거를 1100으로 나누면 28.64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구해지도록 이 계산하면 28.6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이익액은 이거 매출액에다가 하반기 이익률을 곱하면 하반기 이익이 나옵니다. 매출액 곱하기 하반기 이익률 하면 이게 하반기 이익액입니다. 요거 다 더하면 315가 됩니다. 315를 그리고 또 1100으로 나눴을 때 이게 28.64 되는 거고, 환산율은 이 Z 품종 이게 대표 품종이기 때문에 이게 30이고 20, 40, 30인데 요걸 이제 대표 품종이기 때문에 20은 20 나누기 30 하면 환산율이 이렇게 계산되고 40은 40 나누기 30, 30은 1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환산율이 되는데, 환산 매출액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매출액에다가 환산율을 곱해가지고 보면 이것이 267, 그 다음 Y는 또 곱해보면 333, Z는 또 이거 1이기 때문에 450 이렇게 돼가지고 합치면 이거 1050이 됩니다. 평균법에서 새 품종 한기 315만원 요걸 만족시키기 위한 Z 품종의 매출액을 이와 같이 계산을 하는데, 즉 Z 품종을 1050만원이 판매하면 315만원의 한기이익을 얻을 수 있다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따르면 그 315만원 이것은 Z 매출액에다가 0.3을 곱하면 315가 되는데, 이 Z 매출액은 또 이거 나눠주면 1050 이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또 밑에 이 방법이 간단하게 추천됩니다. 개별법입니다. 품종별 하반기 이익률을 사용하여 하반기 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고정비와 대비하여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앙집권적 및 분권적 작업 배정입니다. 중앙집권적 작업 배정은 공장장 보호자의 작업 배정 책임자가 작업 배정 실시하는 겁니다. 분권적 작업 배정은 작업 부서별로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 위임에 의해서 작업 배정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중앙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 배정을 위한 정보입니다. 작업 절차, 재고 현황, 작업별 소요시간, 개시 종료시간, 그리고 준비시간, 제작 설계도 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 배정이 됩니다. 그럼 작업 배정판을 이용합니다. 작업 배정판은 우선 작업장 준비가 먼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작업전표가 작업장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전표가 딱 이렇게 놓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전표에 따라 가지고 작업장 준비를 하고, 이어서 이제 작업장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작업전표를 작업장 준비, 작업장 배정, 기계 배정 이 순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작업 배정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수계획과 열역관입니다. 공수계획의 의의를 봅니다. 공수계획은 로딩이라고 하는데 공수에 대한 계획으로서 부하와 능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수계획은 부하계획과 능력계획으로 구성됩니다. 부하계획이란 부하율, 즉 최대 작업량과 평균 작업량의 비율을 부하율이라고 하는데 이 최적으로 유지하는 작업량 할당 계획입니다. 능력계획이란 표준 능력과 실제 능력과의 비율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유 능력 계획입니다. 인적 능력, capacity, personal 이 뜻입니다. CP는 인적 능력 계산입니다. CP는 MT, 이타 이렇게 됩니다. M은 환산 인원입니다. 실제 인원을 표준 능력 인원으로 환산하는 것이 환산 인원 M이고, T는 취업시간, 즉 실동시간, 이타는 가동률이고, 구체적으로는 이타1 출근율에다가 곱하기 1 간접작업률 뺀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타 구해집니다. MT 이타로 해서 구해진다는 것. 그리고 기계능력 계산, 이것은 기계능력은 유효 가동 시간에다가 기계대수를 곱해서 구해집니다. 여기서 유효 가동 시간은 가동 일수에다가 일일 실동 시간에다가 가동률을 곱해가지고 유효 가동 시간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인적 능력이다, 기계 능력이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공수계획 순서입니다. 공수계획은 우선 부하량을 계산합니다. 부하 계산. 그 다음에 현 보유 능력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 능력을 비교를 합니다. 부하 능력 비교표를 이용하도록 해서 비교를 하고 부하 능력 조정을 하도록 하는 부능 비조 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작업량 표시 방법으로서는 기계시간, 머신아워, 인시, 맨아워가 쓰이고, 이들 모두를 공수로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수라고 하면 인공수를 말합니다. 인시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인공수는 인일, 맨데이, 인시, 맨아워, 인분, 맨미니터가 있지만 인시가 대표적입니다. 즉 맨아워가 대표적입니다. 공수 계획을 정확히 산정했다 하더라도 작업을 반복함에 따라서 공수 체감 현상이 발생하므로 즉 공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동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공수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에는 부하와 능력 양쪽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부하와 능력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 비율 부하 변동이 방지되도록 하고 적성에 맞는 배치와 전문화 촉진, 가동률 향상입니다. 이것은 합리적 공수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역연변 적정가 6가지입니다. 작업기간, 공수체감현상 및 공수계산입니다. 공수계산을 위한 작업기간을 이거 프로타임이라 해가지고 FT라는 기호를 씁니다. 단위 생산에 필요한 일수, 즉 작업기간 FT는 8MA 2분 D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8MA는 H로 되고 H 2분의 D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D는 한 제품 생산 소요 작업 표준 공수를 말합니다. D는 디맨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D가 들어간 겁니다. 8은 일일 작업 시간, M은 맨으로 작업 인원, A는 하루에 투입되는 작업 반수, E는 작업장 효율, H는 작업장에서 작업한
일일 공수 8MA 이렇게 됩니다. 저학기간 산출 예입니다. 예제 5. 하루 5대 차량 생산 예정이고 한 대당 소요 표준공수 1000. 작업장 직접 노동 효율 80%. 차량 한 대당 최대 배치 작업인원 5명. 주당 6일간 작업 실시. 2개 작업반이 작업한다. 한 대당 작업기간은 FT는 8MA 2분의 D로서 8M은 5명, A 작업반 2개, 효율 80분의 디맨드 치환하면 이거 15.6일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